강승근, 네. 오성무, 네. 윤현지, 네. 박지은, 네. 안혜원, 네. 윤아라, 네. 박종현, 현승재, 홍승재, 승재, 장희슬, 네. 조수연, 네. 강소인, 네. 강희윤, 네. 전효진, 전효진? 전효진 안 들었나? 전효진, 홍수민, 홍수민, 네. 현윤, 현윤, 김현윤, 안 들려? 너고 말은 안 하네. 이주연, 네. 이주연, 네. 김경환, 심혜연, 심혜연, 네. 배영은, 네. 양예진, 네. 네. 주말 잘 보냈나요? 오늘 100% 출석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밴드 스트럭처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봅시다. 근데 사실 이 밴드 스트럭처는 더 자세하게 그 한대물 시간에는 다루진 않았으면 고체 밴드 스트럭처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인터넷을 보고 한번 기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거 안 되면 될까? 파워포인트가 왜 안 될까? 지금 파워포인트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입니다. 웹 브라우저부터 먼저 합시다. 웹 브라우저는 보이죠?
여기 슬라이드. Band Theory of Electronic Structure in Solid.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예, 뭐 이거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그래도 되게 심플하고 해서 제가 이걸 대강 우리가 사람을 전혀 공부하기 전에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걸 보겠습니다. 넘어가네. 아이고, 넘어가. 이게 안 되나 보다. 자, 그 밴드 시어리 오브 솔리드에서 고체의 어떤 전자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to understand the electronic state of a solid 그래서 고체의 전자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전자적인 전자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we must consider presence of many 이 고체라고 하는 것은 뭐 원자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10의 23승의 애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애톰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모여서 어떤 덩어리를 이루고 결정 구조를 형성하고 이게 반복되면 그 블록이 반복되면 이게 고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고체 안에 원자 하나는 뭐 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고체는 이런 애톰들이 여러 개가 모이게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자 안에 전자들이 원자 번호만큼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놈들이 원자 하나 안에도 전자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전자로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전자는 다 똑같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전자는 매스를 얼마큼 갖고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원자핵 주변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전자 개수가 많다는 얘기는 같은 전자가 그렇게 많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물리 시간에서 배웠듯이 전자는 그 껍질 안에 채워져 있으면서 어떤 오비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궤도를 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같은 전자라고 하지만 원자 안에서는 어떤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존재를 한단 말이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얘기했듯이 전자의 어떤 양자 상태, 에너지 상태는 다 다르게 존재를 해야 된다. 같은 양자 상태를 갖는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물질의 원자의 물성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반복적으로 주기를 갖고 있는 놈들은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고체는 이런 원자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원자 안의 전자는 같은 양자 상태를 가질 수 없으니까 같은 애톰이라고 치면은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뭐 이 별개의 두 개의 전자들이 같은 공간에 존재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양자 상태 같아도 뭐 문제가 없을 것 보입니다. 근데 고체라고 하는 이 덩어리에서는 원자들이 어떤 특정 구조를 가지면서 배열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자를 서로 공유를 하거나 어떤 본딩에 의해서 결합되고 있으면 같은 껍질 안에 있는 전자도 같은 상태를 또 가질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 개의 에너지 상태를 가질 수 있게끔 돼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양자 역학에 맞겠죠. 그래서 이런 고체 안의 밴드 시오리라고 하는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이온이라고 하는 레티스 이온 소재를 솔리드 고체를 구성하고 있는 레티스 이온과 일렉트론 사이의 어떤 인터랙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자들이 모이면 그때 전자들이 어떤 고동을 갖고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밴드 시오리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심플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바운드 일렉트론 어프로치입니다. 일렉트론들을 바운딩이 되어 있는 형태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애톰 안에 뭐 토탈 넘버 n이라고 하는 애톰이 고체 안에
구성을 하고 있으면 뭐 10의 23승계가 된다는 얘기. 애톰이 그만큼 작으니까 센티미터 큐빅 안에 10의 23승계의 어떤 애톰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애톰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들도 어떤 특정한 에너지의 그 밴드 델타만큼 스플릿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에너지 상태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일례로 이 제일 애토믹 레벨에서 가장 낮은 상태의 에너지 껍질에서 뭐 1S도 그럴 수 있고 뭐 3S라고 하면 어쨌든 S 궤도에 있는 전자를 생각해 봅시다. 애톰이 두 개야. 두 개의 애톰에 어떤 그 3S 궤도의 전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각각의 애톰이지만 서로 가까워지면 이 여기 R이라고 하는 것은 애톰 사이에 이게 레이저 포인트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인터넷에라도 어쨌든 왼쪽에 이게 되나? 다운로드가 되어 있으나 어쨌든 두 개의 애톰에서 이 마우스 커서는 보여요? 보이나요? 안 보여? 어떻게 되나? 마우스 커서는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근데 이게 인터넷을 다운받은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거라서 이 브라우저가 포인터가 안 되네. 자, 그러면은 자 말로 저 two atoms라고 해서 여기 x축은 r0, r 해서 애톰 사이의 거리로 돼 있고 그리고 y축은 에너지로 표시돼 있잖아요. 지금 맨 쪽에 two atoms라고 하는 그래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애톰이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3s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톰 자체의 s 궤도에 있는 전자는 같은 양대 상태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 상태로 이렇게 이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엔 애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면서 이렇게 이 밴드가 이렇게 쑥 이렇게 갈라졌죠. 그죠? 하나는 위로 하는 그래프, 하나는 아래로 하는 거. 그리고 그 델타 E만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electron must occupy different energy, 파울리, 베타 원리. 애톰 하나에서도 우리가 각 오비탈에서도 같은 양대 상태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애톰들이 두 개가 같지만 두 개가 서로 가까워지면 그 같은 전자 상태에 있는 거라 하더라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거리 R에 따라서 이렇게 스플릿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요거는 어디서 이게 유래가 되냐면 애톰에서 거리 R만큼의 전자들이 분포하고 있는 그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확률상 에너지가 입작이나면서 파동이기도 하고 우리가 걔네들을 발견할 오비탈 애톰 안에 발견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확률의 펑션과 관련돼 있고 그거는 에너지와 관련이 돼 있다고 현재를 지금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중에 애톰이 두 개가 보이면 같은 SDS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델타 E만큼 에너지 다른 상태를 갖기 위해서 스플릿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거리 R, 그러니까 애톰이 6 애톰이 어떤 이큐형 상태의 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여 있으면 전자가 만약 6개라고 생각하면 CS에 이제 전자로 6개의 전자들이 물론 같은 3S 궤도에 있긴 하지만 양자성이 다르니까 그만큼 또 이렇게 스플릿해서 6개의 어떤 그 에너지 상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N개라고 하면은 이 선들이 점점 촘촘하게 되겠죠. 물론 이 첫 번째 스플릿된 있는 만큼 델타 E만큼의 어떤 간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선이 많아지면 마치 물론 여기 N개만큼의 어떤 에너지 상태가 존재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마치 T 모양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밴드를 때문에 밴드가 뭔지 알죠? 이 3S만 그렇습니까? 어떤 애톰이 원자번호 다르고 그러면 물론 이제
채워져 있는 순서는 1, 2, 뭐 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껍질이 가면서 만나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놈들도 이런 형태로 계속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모이면 어떤 에너지 전자들이 채워질 수 있는 밴드 구조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심플한 밴드 세오리의 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여기 보면 consider potential energy of one direction, dimensional solid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고체는 3차원적으로는 주기적인 배열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여기 점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애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애톰들이 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애톰 안의 전자들은 마치 원자 핵 안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떤 포텐셜이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 또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여기 지금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포텐셜입니다. 그 포텐셜의 애톰 검은색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오물처럼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갖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톰은 서로 원자핵 안에 원자핵 양성자와 전자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그 본딩 데이터라고 하면 고체 안에 애톰 안에 전자들이 이렇게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애톰 앱톤 사이에는 어떤 포텐셜 이게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렇게 원뿔은 아니고 이렇게 둥근 형태의 이렇게 솟은 포텐셜 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애톰 안에는 이렇게 깊숙이 파인 부분에 이제 전자들이 어떤 상태로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크로기 페니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에너지 장벽을 단순한 모양으로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요 사이에 여기 쑥 들어가 있는 꺼져 있는 부분에 이제 전자들이 어떤 상태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to desk to compute the quantum states associated energy level simplified model.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밴드 안에 고체 안에 이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포텐셜 벽 안에 또 갖춰진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그 상자 안에 어떤 공을 채우는 것처럼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어떤 웨이브 형태로 이 안에 갇혀져 있으려고 그러면 어떤 경계 조건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경계 조건에 만족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어떤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전자들이 갖고 있는 파동적인 모양을 슈레딩거 우리가 현대물리에서 배웠을 겁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 아래에 보이는 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어떤 모양입니다.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전자의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냥 상상을 할 수가 없어서 물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수학적인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수학적으로. 왜 우리가 뭐 곡선은 y는 ax 스퀘어라고 하면은 거기 x에다가 우리가 1 넣으면 y는 2처럼 변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 포물선 모양을 이제 XY 축에다 표시하는 것처럼 그거를 그냥 단순 포물선이라고만 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값을 입력해서 어떤 변화를 점을 다 연결하면 포물선이 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수학의 공식을 써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 현상들에 대해서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 중에서 하나가 전자의 운동, 웨이브 특성, 웨이브 펑션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런 이퀘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 장벽을 단순화시켜서 x축은 거리고 그다음 ux라고 하는 포텐셜의 어떤 그 형태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요 갖춰진 이 공간 안에 전자들이 어떤 상태를 가질 수 있는지 또 슈레딩거 이퀘이션 아래 나와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걸 풀게 되면 이 솔루션을 이제
찾는 거죠. 솔루션 찾으면 대략적으로 이 전자가 이 장벽 안에 어느 상태에 존재를 하는지 이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 제1원리 막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제1원리를 통해서 원자들이 모여져 있는 레티스를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을 이렇게 제1원리로 계산을 해보면 이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이걸 계산한다는 건 말도 안 됐죠. 손으로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빠르고 용량도 크니까 그냥 이렇게 딱 대충 이렇게 대충이 아니지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 넣고 결정 구조 넣고 계산을 돌리면 컴퓨터들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자기가 풀어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대충의 전자들의 분포를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 보면서 이 물질은 어떤 에너지, 어떤 밴드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거 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자를 만들었을 때 그 물질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이 전자의 흐름이 생기고 물질의 안에 전자들이 흐르고 작동할 수 있고 이 소재는 어떤 광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 메커니컬 특성을 갖고 있는지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고체 안에 전자들이 어떤 상태와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하세요. 네. 이미 여러분들이 고체 물리하고 현대 물리에서 알고 있었던 거지만 다 까먹고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대강의 이론을 설명을 들으면서 기억을 이제 더듬어 보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고체 안에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텐셜도 피리오딕하게 주기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릭스 블락이라는 사람이 이런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야 된다. 솔루션은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냐.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파이 x라고 하는 게 이 사각형 박스 안에 있는 공식이 웨브 펑션의 모양입니다. 이 웨브 펑션이라는 게 전자의 웨브 펑션 자체는 어떤 큰 물리적인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전자라고 하는 것은 입자기도 하고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파동은 뭔지 알죠? 우리가 물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면 돌이 탁 하면서 이제 물결파처럼 이렇게 수면파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게 파동이잖아요. 근데 파동에서는 물결파에서는 파동은 물의 높낮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음파는 압력의 변화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우리가 줄을 똥 튕기면 줄이 이제 파동이 전달되면서 이 줄의 높낮이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전자라고 하는 물질은 이동을 하면 웨이브처럼 보이면 그러면 얘네 웨이브의 어떤 그 높낮이는 뭘로 설명을 할 거냐 그냥 물질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냐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질파에서는 이런 높낮이를 그냥 웨이브 펑션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기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물질파를 웨이브 펑션을 풀고 하게 되면 이 절대값의 제곱을 씌우게 되면 얘는 이제 물체를 발견할 확률 그러면은 물질은 존재를 하니까 어떤 박스 안에 물질은 당연히 존재할 확률이 1이죠. 그래서 이런 웨이브 펑션을 절대값 스케일 씌우면 물질이 존재하는 확률이 1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웨이브 물질파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y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 어떤 특정 위치, 특정 시간에 그 물질이 거기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전자들이 원자 안에 특정 위치에 전자를 발견할 확률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확률이 뭐 5%, 2%라고 해도 전자 자체가 거기 안에 5분의 1만큼 거기 쪼개져 가지고 분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는 오로지 하나인데 물질 안에 돌아다니는 공간 안에 위치 안에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웨이브처럼 그러니까 발견할 확률로 이제 표시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웨이브 펑션이 이 주기적인 레티스 포텐셜 안에
이런 수식을 통해서 기술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 2, 3에서 제로로부터 맨 왼쪽 아래에 이제 그 그래프를 봅니다. 여기 보면은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X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위치니까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왼쪽 위에 공식에 n개의 A 플러스 B가 존재를 하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물질 고체 안에 전자의 모양, 전자의 에너지 레벨,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어이구, 이게 보면은 여기도 있나? 여기도 있는 순간인 거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자유전자라고 하는 놈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이 자유입자 같은 경우에는 K라고 하는 이건 이제 웨이브 벡터라고 합니다. 이제 웨이브니까 웨이브의 어떤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서 K라고 하는 놈을 썼고 E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는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E는 P 스퀘어 나누기 EM 해서 M이라고 하는 놈은 매스입니다. 그러니까 입자는 빛은 매스리스를 갖는 입자지만 전자는 어떤 매스를 갖고 있어요. 무게를 갖고 있다고. 질량을 갖고 있어요. 질량을 갖고 있고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이 P라고 하는 건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는 이 모멘텀의 제곱 나누기 EM 매스로 나눠져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량은 H 바 스퀘어 K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약간 포물선 모양의 에너지 K에 비해서 이게 Y는 AX 스퀘어라고 하는 그런 그래프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전자들이 이런 그 곡선 형태의 모양을 에너지로 기술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레티스를 갖고 있는 고체는 어떤 결정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어떤 격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 안에 일렉트론들은 이렇게 K라고 하는 놈 사이에 allowed band라고 하는 여기 오른 아래쪽 이게 허용되어 있는 밴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는 어떤 포텐셜 갖춰져 있는 그 거리 R에 대해서 K라고 하는 것은 거리와의 유사한 형태의 표현입니다. 웨이브에서 그렇게 해서 스플릿 돼서 이렇게 D 모양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그 간격 사이에는 여기 빗금친데 외에는 전자들이 에너지 상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포물선 모양이 레티스 안에서는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간격별로 이런 그 곡선이 전체적으로 이으면 포물선 모양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게 이렇게 에너지 상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한 블럭으로 잘라보면 허용된 범위 안에 전자들이 에너지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띠 모양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A라고 하는 이 웨이브 벡터라고 하죠. when A는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는 웨이브 펑션을 스탠딩 웨이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파란색 곡선 안에 보면 probability density 웨이브 펑션 하나와 또 다른 웨이브 펑션의 어떤 그 모양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러면 파이 1, 파이 2 절대값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자가 하나가 아니잖아. 전자가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웨이브 펑션의 제곱의 절대값을 씌우면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만큼 그 레티스 주변에 전자들의 운동을 발견한 확률을 또는 덴시티를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one wave peak at the lattice site, another peak between them 해서 pi 2 has low energy than pi 1. Moreover, there is a jump in energy between these states, hence the energy gap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에는 레티스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를 갖고 있는 전자도 있을 거고
그 주변에 그 사이에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상태로 마실 수 있을 거고 결국에는 같은 A 사이트라고 하는 이 검은색 여기 간격 안에 레티스에서 보면 어떤 전자는 낮은 전자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떤 건 높은 전자 상태를 갖고 있고 뭐 사이에 높은 전자 상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사이에 일렉트론들이 서로 오버랩을 되고 점프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들이 존재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웨이브 벡터 볼리니언 존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이 애톰들이 그죠? 실제로 이 격자의 크기는 다 다르잖아요. 실리콘의 격자나 알루미늄 격자가 다 다르시 같은 애톰이 어떤 결정 구조로 BCC나 또는 징크 브랜드,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결정 구조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원자들이 배열되고 있는 형태가 다 다르죠. 그러면 이런 다 다른 거 안에 K라는 웨이브 벡터, 포텐셜을 단순하게 봤지만 그게 3차원적으로 확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웨이브도 3차원적으로 확장되면서 이렇게 막 커져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크로스 섹션에서 2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돼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불리언 존이라고 하는 이 역격자 공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고체물 시간에 나 결정학 시간에 역격자라는 것을 이제 배울 텐데 말 그대로 실격자를 좀 더 수학적으로 편하게 계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역격자라는 어떤 용어를 규칙을 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고체의 결정 구조를 해석을 하고 그 결정 구조는 결국에는 물질에서 밴드 구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역격자 공간 안에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이제 분류 조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오리에 의하면 어떤 이 밴드 구조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뭐 간격이 넓으면 에너지가 넓으면 인슐레이터, 적당하면 세미컨덕터, 오버랩이 되면 컨덕터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물론 애톰 자체의 전자 구조와 첼리의 결정 구조에 따라서 이 밴드 구조는 바뀌긴 하지만 이 밴드들이 서로 갭이 얼만큼 작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물질이 갖고 있는 컨덕션 전자에 의해서 생기는 이 밴드 T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덕터냐, 인슐레이터냐, 세미컨덕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물리 시간에서는 확률을 잘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반도체 시간이나 반도체 물리 시간, 반도체 물리는 없고 반도체 무슨 소자나 반도체 재료 이런 거 할 때 아마 페르미 디락 펑션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자들이 이런 에너지 레벨에서 분포하는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페르미 디락 어떤 확률적인 펑션을 써가지고 우리가 전자들이 온도 유전성을 띠기 때문에 펄미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들이 꽉 채워져 있고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들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절정원동 0도에서 펄미 레벨의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지압 펑션에 의해서 모양이 생겨져서 사각형 모양으로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왜냐하면 이 전자의 에너지 상태는 온도 유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펄미 레벨에서 전자들이 절정원동 0도 이상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전자 범위 안에서도 약간의 에너지 한마디로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이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0도, 온도보다 클 때, 온도보다 훨씬 클 때 전자들의 에너지 들뜸 상태를 이렇게 확률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게 페르미티락 펑션을 통해서 그런 모양으로 기술할 수 있고 그래서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형태를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인 분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밴드 이론의 행성에 대해서 물론 이런 이론 말고도
물리 입장에서 이렇게 밴드 수요를 설명할 수도 있고, 모레큘을 화학 하시는 분들이나 화학, 케미컬 하시는 분들은 모레큘러 오비탈 시오리를 통해서 이제 밴드 구조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딩, 엔타이 본딩, 웨이브 펑션 자체를 모레큘 분자 안에서 얘네가 서로 공유를 할 때 웨이브 펑션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결합이 돼서 합으로 표시가 되게 되지.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통해서 띠 구조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물리 쪽이 가까운 이 소재가 화학이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고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재료화학에서는 밴드 시오리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소디움이라고 NA죠. 우리 소디움 알죠? 바닷물 안에 소디움 클로라이드, 이 소디움 짭짤하게 만드는. 이 소디움 자체는 엄청나게 반응성이 좋아요. 수소, 리튬, 소디움 이런 식으로 일가금속이라서 최고 전자가 바깥에 하나가 있어서 쉽게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반응성이 좋은 소디움을 생각해 봅시다. 이 소디움에는 CS의 원 일렉트론을 갖고 있죠. 마지막 최후의 전자가 이제 하나를 갖고 있어. 그래서 스테인 레벨은 화학 필드 반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3S는 고체 밸런스 밴드는 하프 반만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3밴드는 3P밴드는 전자들이 없어. 컨덕션 밴드. 그래서 이 3S하고 3P 밴드가 서로 이렇게 오버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있는 일렉트론들이 어떤 에너지를 얻어서 그 에너지보다 전자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높은 상태로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버랩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소디움은 금속, 소디움, NA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금속이죠. 잘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밸런스 밴드에 있는 3S라고 하는 밸런스 밴드에서 3P라고 하고 있는 밴드에 서로 오버랩을 해서 반만 채워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밸런스 밴드들이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로 일렉트론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덕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좋은 컨덕터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금속이 전자가 많고 전류가 잘 흐르는 겁니다. 근데 이 소듐이 음이온인 클로라이드랑 합치면 소금 결정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 결정은 생각해보면 사각형 모양인데 약간 불투명한 사각형 얼음 이렇게 얼어져 있는 소금 결정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엄청나게 불순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을 어디 연못 같은 데나 어떤 그릇에다가 담은 다음에 수분을 쭉 다 날리면 바닥에 이제 짭짤하게 이제 하는 NaCl이 보입니다. 소금 결정이 보이는데 이 소금 결정이 소금 결정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안에는 각종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뭐 가공하는 것에 따라서 뭐냐 그래서 소금 뭐 사 먹잖아. 몸에 소금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디서 만든 소금이나 막 그래서 비싸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소금 결정으로 돼 있는 덩으로 돼 있는 것들을 내추럴하게 만든 건 약간 심형빛 색깔을 좀 띄고 있는 놈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NaCl을 우리가 불순물 없이 단결정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NaCl은 밴드갭이 2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밴드갭을 갖고 있으면서 인슐레이트입니다. 아까 소듐이랑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왼쪽에 이제 컵이 비례되는 사각형에 빛깔이 안 쳐져 있고 빛깔이 채워 있으면서 allowed 에너지 스테이트는 그 밴드 에너지 스테이트는 존재를 하지만 전자들이 이제 채워져 있지 않은 밴드들이죠. 그렇죠. 수소에서 우리가 전자를 하나 띄어내려고 그러면 전자는 하나지만 그 사이에 이제 스플릿하게 방들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allowed occupied 이제 허용되어 있으면서도 전자가 채워져 있는 상태를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컨덕터의 밴드 구조는 A하고 B처럼 그 밴드 갭이 작거나 또는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올라오는 저기 뭐냐 이렇게 오버랩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앰프티돼 있는 컨덕션 밴드하고 꽉 차져 있는 허용된 D하고 오버랩돼 있으면 전자들이 쉽게 에너지 조금만 받아도 쉽게 이렇게 갈 수 있어서 컨덕션이 있어서 컨덕터라고 부르고, 인슐레이터는 이 allowed 허용되어 있는 occupied 에너지 스테이트에 꽉 차져 있어서 이렇게 회색으로 모양으로 채워져 있는 모양의 밸런스 밴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허용되지 않는 간격이 존재하고 밴드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비어져 있는 밴드까지 전자들이 가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상태에서는 대부분 밸런스 밴드의 전자들이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인슐레이터는 속박되어 있어서 갭이 좀 작으면 우리가 외부의 전기나 열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쉽게 점프할 수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도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인슐레이터가 되기도 해서 세마이 컨덕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밴드를 구조를 통해서 물질을 어떤 물성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컨덕터, 인슐레이터, 세마이 컨덕터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반도체 시간에 이제 더 배우겠지만 뭐 실리콘, 저메늄, 갈륨 아르마나이드, 뭐 피도핑 되는 실리콘, 엔도핑 되는 실리콘 이렇게 불순을 넣어서 우리가 밴드를 조금씩 바꿔주는 따라서 뭐 인트린식한, 물론 이제 실리콘 저면의 자체는 인트린식 트랜스세마이 컨덕터지만 도핑함에 따라서 우리가 폴미 레벨이 이제 위아래가 조정할 수 있으면 P타입, N타입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건 반도체 시간에 좀 자세히 배울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간단하게 고체 안에서는 이런 개별적인 애톰의 디스크릿 에너지 레벨들이 서로 머지해서, 머지라는 뜻은 이제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합쳐지면서 에너지 밴드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허용되지 않은 이런 에너지 갭이 존재해서 왜 이런 갭이 존재하냐면 스탠딩 웨이브 상태로 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뭐냐면 이 상자 안에 전자들의 움직임은 웨이브 형태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얘가 정상파에서 어떤 특정 정수배의 웨이브는 어쨌든 이 웨이브 랭스를 갖고 있는 것처럼 내려줄 수 있잖아요. 이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란다의 어떤 정수배 길이, 여기에는 상자의 길이에 관련되어 있는 정수배의 형태나 어떤 그 규칙성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안에 웨이브가 스탠딩 웨이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소멸돼요. 보강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고체 안에는 이 사라지는 어떤 그 사이에는 분명히 존재할 수 없는 에너지 갭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갭에 따라서 결국에는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를 우리가 D 모양이 생긴 건 이미 D 이론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 그 결과적인 그 밴드 구조와 모양, 그리고 그 안에 갭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컨덕터냐, 인슐레이터냐, 세마이 컨덕터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체 안에 간단한 D 이론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D가 생성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또 밴드 구조에 따라서 결국에는 물성들이 물질 구성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물질의 밴드 스트럭처를 이해를 하게 되면 대충 이 물질이 갖는 정기적 특성을, 광학적 특성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밴드 스트럭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지 여기 컨덕터, 인슐레이터, 세마이 컨덕터만 가지고 설명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밴드 스케줄을 보면 우리가 어떤 촉매나 뭐 배럴이나 디바이스나 하이케이, 웨이케이 이런 그 캐팩사에 들어가는 물질, 유전 성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밴드 스트럭처와 되게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이런 소재 연구하시는 무슨 학생들이 뭐 계산도 하고 계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같이 코업을 하면서 우리가 제조한 이런 다루는 소재들의 매력성을 예측도 하고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D로는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나요? 어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산화물 재료 시간이 밴드 고체물 시간은 아니고 반도체 시간은 아니지만 그죠? 이거 안 되나? 유지하고 다시 한번 이거를 나가야 되나? 자, 파워포인트가 다시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커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요 일렉트로닉 밴드 스트럭처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설명한 거고. 여기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오죠.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봤던 것처럼. 자, 여기 보면 the number of orbital become extremely large. The difference energy between them become very small. The level may be consist from continuous band energy rather than discrete energy level. atomic in isolation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애토미 아이솔레이션 정비적으로 있을 때보다 이렇게 여러 개 모이면 라지 넘버 오브 애톰이라고 되어 있죠. 많은 애톰이 고체를 이루고 있을 때 아까 그 디스크리트한 상태보다는 D 모양으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some interval of energy contain no orbital forming band 게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익스프레스 되다 보면 라티스의 주기적인 배열에 의해서 D와 D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고 거기에서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대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밴드 갭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this band gap is one of the most useful aspect of band structure. 우리가 밴드 구조 모양은 다 물질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이 밴드 스트럭처 안에 또 밴드 갭이라고 하는 놈이 얼만큼 밴드 갭이 있느냐에서 내가 아까 컨덕터, 인슐레이터, 세미컨덕터 분류했듯이 이 밴드 갭이 물질마다 다르죠. 같은 물질의 도핑에 따라서도 다 변하고. 그래서 이런 밴드 갭 자체가 as is strongly influenced electrical optical property. 이런 밴드 갭이 얼마냐에 따라서 밴드 스트럭처 안에 이게 물질의 정기적 특성, 광학 특성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lectron can transfer from one band to another by means of carrier generation recombination process.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놈은 허용되어 있는 그 에너지 상태 안에서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영어로 트랜스퍼라고 얘기하고 트랜스퍼가 이제 뭐가 있죠? 트랜스포머 이런 비슷한 거죠. 트랜스퍼는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한 밴드에서 다른 밴드로 전달이 되는데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에너지를 받아야 돼. 이게 그냥은 안 됩니다. 그 에너지 상태에 가려고 하면 그만큼 일렉트론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뭐 빛을 쏴주거나 뭐 아니면 뭐 외부에 열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 그런 것이 거죠. 그래서 캐리어가 전자는 캐리어니까 제너레이션이 되고 다시 높은 상태에 있다 아래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컨버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전자들이 밴드 사이에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소재는 어떤 밴드 구조를 갖고 있느냐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밴드 갭이라고 하는 놈이 옵티컬 프로퍼티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옵티컬 프로퍼티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떤 툴을 통해서 물성을 옵티컬 특성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거지. 뭐 X가 어떻게 되느냐, 웨이브랭스를 쭉 바꿔서 빛을 쏴줬을 때 그 어떤 형태로 이제 반응을 하느냐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반대로 밴드 스트럭처를 우리가 이제 그려보기도 합니다. 밴드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밴드 스트럭처 또는 밴드 스트럭처는 밴드 갭하고 옵티컬 프로퍼티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밴드 갭하고 디펙트 스테이트, 밴드 갭 사이에 도핑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유용한 물질, 뭐 세마이컨덕터 물질을 이제 만들거나 도핑을 통해서 템플릿을 만들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자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재를 이용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반도체만 다루는 게 아니죠. 인슐레이터도 우리가 쓸 수 있고, 뭐 컨덕터도 쓸 수 있죠. 뭐 촉매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데는 뭐 인슐레이터, 컨덕터, 세미컨덕터 다 쓰니까 물분해 뭐 이런 것도 다 반도체를 이용하고 또는 컨덕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슈퍼캐패시터, 하이K, 로케이, 채널 다 이제 온갖 종류의 물질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세미컨덕터만 보면 뭐 솔라셀, PN정션 만들어서 솔라셀 만들기도 하고 강전체를 써서 솔라셀 만들기도 하고 다이오드, 다이오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그런 소재를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PN정션이 다이오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모스펫, 트랜지스터, 필드 이미션,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나 FET 트랜지스터 만들고 다이오드 만들고 여러 가지 뭐 베리스터 같은 그 외에도 많이 만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소재 밴드 스트럭처를 감안해서 여러 물질을 서로 쌓고 계면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용한 이제 인간들이 필요한 소재를 만들고 그러죠. 자, 하여튼 베이직 컨셉이 뭐냐? 시오레티컬 이론적으로 솔리드는 라지 넘버 오브 밴드, 이렇게 밴드에 많은 밴드 숫자를 갖고 있고 어떤 거는 뭐 높고 어떤 건 낮고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이제 일렉트론에서 떨어져 나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밴드 헤드 디퍼런트 위스 뭐 각각 밴드마다 위스도 다르고 여기에는 애토믹 오비탈이 어떤 식으로 정되어 있고 오버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쭉 이제 영어로 써놓은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인터넷에서 설명했던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다른 이제 아까 우리가 고체 입장 말고도 화학하시는 분이 이제 모레큘러 오비탈 시오를 통해서 또 전자구조, 고체 전자구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리튬 애톰이 이제 두 개가 있으면 여기 리튬 안에는 이제 바깥에 전자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여기에 공전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는 업이고 하나 다운이라는 전자들이 이제 결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시그마 파이 플라임, 하나 시그마에서 하나는 엔타이 본딩, 하나는 본딩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제 그 오비탈이 이렇게 스플릿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두 개의 톤을 합쳐지면 이렇게 엔타이 본딩, 본딩 디렉트처럼 합쳐지게 있고 결합하는 거에 대한 전자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D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개의 톰이면 리튬이 바깥에 밸런스 밴드 전자들 4개가 채워져 있으니까 그 4개가 채워져 있는 그 형태가 업다운 형태에서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여기가 많이 모이면 이렇게 업다운 이 스테이트들이 점점 갈라져서 하나는 밸런스 밴드는 컨덕션 밴드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화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주기적인 뭐 포텐셜을 갖고 있고 거기 전자들이 채워져 있고 거기 안에 웨이브가 왔다 갔다 할 때 만들었던 블락 시오리랑 뭐 유사하죠. 어쨌든 뭐 스프릿되고 거기에 이제 전자들이 채워지고 메탈본딩은 전자는 갈 수 있지만 채워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그
모레큘러 시오리에서도 또둘 사이에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사이에 밴드 갭이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뭐 고분자도 어떤 고분자는 어떤 모레큘은 인슐레이터를 갖고 있기도 하고 폴라를 갖고 있기도 하고 각성 분자, 뭐 우극성 분자, 그리고 어떤 거는 전류가 자주 전자들이 잘 이동하는 폴리머도 있고 모레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고체 안에 우리가 다루는 세라믹이나 금속이나 화합물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죠. 네. 근데 그게 결국엔 바탕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밴드 이론, 밴드 철저에 따라서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자, 실제로 카본 중에 이제 다이아몬드 구조를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밴드 갭이 한 100정도 되니까 그리고 컨덕티비티는 인슐레이터예요. 다이아몬드 전기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열은 전달 잘 되고 다이아몬드는 투명하죠, 그죠? 네, 반짝반짝하잖아. 이 다이아몬드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그 투명한 놈을 근데 왜 다이아몬드 비싸냐면 희소 가치가 있죠, 그죠? 다이아몬드는 카본을 고온에서만 형성이 되니까 그걸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잘 발견이 안 되고 엄청 확률적으로 낮으니까 그런 게 이제 보석으로 쓰이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자체는 그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저로 커팅을 하게 되면 그 모서리가 엄청나게 샤프합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 모양으로 잡으면 빛이 공기하고 레스 안에 있는 빛의 전달이 달라지니까 그 바운더리에서 이게 반사막 하니까 엄청나게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실리콘은 밴드 갭이 한 1.0 정도 되네요. 컨덕티비티는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쉽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저메뮴은 밴드 갭이 0.7. 틴이라고 하는 놈은 밴드 갭이 거의 없죠. 0.07이니까 컨덕티비티가 높고, 그래서 틴은 메탈이고 실리콘 저메뮴은 세마이컨덕터고 다이아몬드는 인슐레이터예요. 그런 식으로 밴드 갭을 정의를 하죠. 그럼 일단 컨덕티비티 연결관성이 있고, 배고프지? 졸리고. 왜냐면 점심시간에 수업을 하는 게 참 저는 점심을 잘 안 먹어서 되지만 여러분들은 참 먹을 텐데, 그리고 미리 밥 먹으면 내 수업 시간이 졸려. 그치? 안 졸고 잘 듣고 있어요? 내 목소리가 또 하이톤이 아니라 이게 고음 불감이 막 굵어가지고, 사실 뭐 대면 수업할 때도 수업 시간에 이게 물리적인 설명이 많으니까 수도 많으니까 잘 자더라고 애들이. 근데 뭐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너네들 내가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뭐 졸릴 것 같아. 그래서 배고프면 또 졸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졸리긴 하지만 좀 참아봐요. 좀 있으면 이제 끝나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크리스탈 오비탈 시울이라고 해서 이제 밴드 스트럭처는 간편하게 우리가 밴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한 부분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데, 실제로 보면 과연 이 레티스하고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이 물질들은 3차원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3차원 확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또 봅시다. 보여주려고. 소금 결정의 밴드 스트럭처 한번 볼까요? 아까 NaCl 밴드 스트럭처. 그것도 찾아봤나 봐. 이게 뭐야, 이게? 웨이브네? 이게 뭘 나타나는지 잘 몰라요, 그죠? 네. 우리가 아까 본 거는
요 부분 중에 감마 포인트라고 하는 요 부분만 탁탁 잘라서 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소디움의 플로린, Cl, 브로마이드, 소디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 구조가 다르죠. 그럴 거 아니에요? 소디움 클로라이드는 같지만 소디움 아이오다이드나 뭐 브로마이드나 이런 것들은 결정 구조가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 NaCl하고 NaF, NaBr이 여기 밑에는 웨이브 벡터의 표시인데 여기 이제 웨이브 벡터가 그게는 나머지 에너지예요. 우리가 아까 무슨 밴드로 이렇게 막 휘어져 있는 스레드 휘어져 있는 그런 것도 보잖아. 여기는 여기 원의 쪽에서 뭐다 채워져 있는 거를 이렇게 계산해서 그려준 거야. 근데 밑에는 보면 이게 이제 K 웨이브 벡터의 모양인데 웨이브 벡터는 3차원으로 표시한 거를 쭉 펼쳐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감마 포인트, 뭐 L, W 요게 이제 뭐냐면 역격자 공간의 어떤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이 보는 거야. 그래서 보면 결정 구조 위치에 따라서 밴드 모양이 좀 다르죠. 이게 이제 3차원적으로를 이것도 3차원 확장한 거를 딱 단면을 2차원으로 잘라놓은 거야. 이거를 이제 3차원 확장시키면 3차원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게 그냥 3D가 있어서 좋겠다. 3D 모양 이렇게 3D 있어요. 밴드 3D 이 3D 이거를 아마도 비디오나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이거 한번 볼까요? 유튜브? 어디 플라이드? 유튜브 보여요? Grammarly helps make your writing clear and 보입니다. concise, no matter where you are. Compose a cover letter that stands out. 뭐 소리 나올 수 있을까 안 나올 수 있을까? 보면 소디움 클로라이드 여기 이제 딱 잘라놓으라고 이제 그러고 여기 이제 유니셀이 이제 점점 모여서 덩어리 울고 있는 걸 모양을 표시하는 것 같아. 그죠? 여기 블럭 하나가 렉시스 단위 격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고처럼 쌓여서 이제 모이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큰 유니셀은 아니죠. 덩어리. 백그라운드 뮤직이 있어서 재밌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 그 결정구조 시간에 구 모양 뭐 소디움 클로라이드 이론 자체가 크게 다르니까 이렇게 조밀하게 이제 채워져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결정 구조에서 보면 좀 더 이렇게 이게 이런 거 만들어 봤죠. 젓가락하고 뭐냐 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 모양을 우리가 막 모양으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막 만들어 봤죠. BCC죠. BCC죠. 저는 학교 다닐 때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하면 할 것 같은데. 다야? 정말 보지 마. BC 다네. 아니 뭐야 이게? 밴드 구절 보라 했더니 엉뚱하게 나오네. 아니. 크리스탈 스트럭처구나. 죄송합니다. 밴드 스트럭처가 나와야 되는데. 이 3차원을 밴드 스트럭처를 보여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네. 없네. 아쉽다. 혹시 얘는 밴드 구조가 있을까? Structures of some ionic compounds. Structure of sodium chloride, NaCl.
rock salt structure. Sodium chloride crystal is made up of sodium ions, that is, cations, being comparative, thus, that each chloride ion, so the coordination is equal to per phase, and 1 plus 1, which is equal to 4. 그건 아니네. 요게 좀 모양이 맞다. 이렇게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그림에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결정구조 3차원적으로 아까 막 모여가지고 블럭 쌓아가지고 막 3차원 돌렸잖아요. 그 모양 중에 한쪽 면만 딱 본다고 생각해요. 여기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 여기 써있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밴드 스트럭처를 요 위하고 아래하고 매치를 시켜보면 이렇게 이제 그 밴드 구조 이게 이제 위에는 이제 댄스 오브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제 아까 우리 밴드 구조 모양을 3차원적으로 중에서 2차원적으로 모양을 이렇게 딱 해서 이 곡선 모양 그 사이는 이제 이 띠예요. 띠 모양을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조에 따라서 소디움 클로라이드 구조에 따라서 위에는 아까 밴드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래는 그거를 다 반영해서 이 전자들이 분포하고 있는 이 차지하고 있는 분포 모양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등고선 모양으로. 이게 이제 위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죠. 스테이트가 그죠? 네.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제 표시한다는 얘기죠. 네. 복잡하긴 하죠. 그죠? 네. 아마 불리언 존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역격적 공간에서 이 모양이 다 달라요. 불리언 존이 결정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보는 모양 이런 식으로 이 밴드 구조가 위에는 밸런스, 아래는 밸런스 밴드, 위에 컨덕션 밴드, 이게 폴미랩은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런 겁니다. 네, 그게. 네. 그런 모양이고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네. PS. 우리는 S만 봤는데, 이렇게 P는 보면, 이렇게, 이퀄리언 상태, 매치스 상태에서, 이거 한번 보면 되겠다. 이것도 좋은 모양이네요. 위키피디아에 나오네요. 그죠? 네. 그 아까 제가 밴드 구조 설명한 거는 이게 다운로드가 안 되니까 그냥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수업 자료를 올리진 않겠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컨덕션 밴드 안에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막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상태들을 이렇게 레벨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클로즈 스페이스 오비탈에서 이 오비탈이 하나가 이렇게 아까 3S 보여주셨지만 그냥 S만 보더라도 단순하게 이제 모양을 이제 해본 겁니다. 애톰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스프레이지 돼서 이렇게 아까 하나만 봤죠. 근데 P 궤도도 그렇고 또 위에 있는 또 다른 궤도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아까 막 곡선 모양을 막 이렇게 3차원적으로 막 복잡한 거 봤잖아요. 그거 중에서 우리는 단순화시켜서 그 A 상태에서만 딱 잘라서 요 표시해 놓은 게 이렇게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이렇게 여기 여기만 본 거야. 아주 미세하게. 근데 실제적으로 아까 본 NaCl에서 보면 내가 뭐 곡선 모양을 막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적인 그 안에서 밴드 구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A 사이트 여기 딱그 감마 포인트에서 여기 잘라서 보더라도 얘 물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살펴본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요거 한번 뭔지 한번 볼까요? 메탈 인슐레이터. 요거 리트 본것 같은데. 이제 톰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렇게 비간격으로 되는 겁니다. 메탈 이용해서 밴드 파트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맞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뭐 표시하니까 좀 더 이해가 더 되긴 하네요. 그죠? 네. 시메트리 웨이브 벡터 여기도 보면 관리만세는 이제 뭐 여기 따라서 다르죠. 네. 여기가 본 건 여기 딱 가운데 여기 딱 잘라서 제로 포인트에서 감마 포인트에서 밴드 구조만 본 거라 하고 있죠. 그리고 필링 밴드 이렇게 밴드가 있어도 채워줄 수 있는 확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파라미터나 펑션이나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표시한다고 했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잘 나와 있네요. 네. 한글로 있으면 더 좋겠지만 뭐 어쨌든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맛배기로 그 밴드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어느 정도.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한글로만 충분하진 않겠지만 제가 최대한 뭐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필요하면 뭐 스스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제가 고체 물리를 뭐 1시간 만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현대 물리도 마찬가지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나? 리액션이 없네요. 질문 없습니다. 있습니다. 질문 없어?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출석 체크 아까 안 됐던 어. 따로 안 왔습니다. 다시 얘기해볼래? 아까 그 스피커 문제로 인해서 교수님 어. 말씀하실 때 제 어. 이름을 불렀을 때 제가 대답을 못해서 따로 오늘 다 100% 출석했어. 내가 옆에 참가자 리스트 보고 대답 안 한 친구는 있나 없나 확인해서 체크했으니까 괜찮아. 감사합니다. 우리도 안녕.